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있는데 보살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젊은 아들을 이제 이렇게 먼저 보낸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눈물 반 하여튼 대화 반 눈물 반 그렇게 그냥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저도 괜히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야, 사랑이 뭐길래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법문 주제는 눈이 또 오네. 야, 오늘의 법문 주제는 눈이 또 오네가 아니고 사랑이 뭐길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오늘 같은 날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딱 좋은 날이죠. 눈은 오고 방은 따뜻하고 방구석에 앉아서 옛 추억을 탁 되새기면서 그 인간은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물론 밖에 나가면 생고생인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연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자식 사랑이죠. 친구 간의 우정,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심 이게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종류가 많아요. 종류도 많고 대상도 다양해요. 그래서 사랑이 뭐다라고 참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이 이거야 라고 정의 내리면 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는 거는 정의를 내리기보다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김장을 했잖아요. 사랑을 김치에 비유를 해서 사랑은 뭐다? 김치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싶겠지만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우선 김치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김치의 주 재료가 뭡니까? 배추. 배추로 김치를 만들죠. 근데 김치라는 게 우리가 배추 씹는 맛으로 김치를 먹습니까? 재료 본연의 맛으로 먹는 게 김치가 아니거든. 주 재료는 배추인데 거기에 고춧가루, 배, 또 밖에서는 젓갈, 하여튼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 하여튼 저는 김장을 직접 안 해봐서 잘 모르니까 하여튼 양념들이 많이 들어가요. 또 그 외에 기타 등등도 많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김치라고 하는 게 딱 나옵니다. 예를 들면 송이버섯 같은 것은 자체의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복잡한 레시피와 다양한 양념들이 조화를 이뤄가지고 김치라고 하는 요리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료보다는 재료 아닌 것, 어떻게 만드는가, 뭘 넣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만 보면 배추가 김치의 주재료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무로 담그는 김치도 있고 깍두기, 그죠? 열무 그런 걸로 담그는 김치도 있고 이게 재료가 배추 아닌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김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양념과 부재료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요리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주재료가 뭐냐? 사랑의 주재료가 뭘까요? 엄청 간단합니다. 사랑의 주재료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랑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공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그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질투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 갈망도 있고 온갖 감정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재료는 사람인데 우리가 주재료만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양념, 부재료로 들어가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김치에 깍두기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물김치도 있고 배추김치 말고 여러 다양한 김치들이 있듯이 왜 그러냐? 재료만으로 만드는 요리가 아니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의 주재료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공감이다. 근데 이게 워낙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 들어가니까 이 사람 간의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이 부분을 까먹어요. 소통이라는 것은 공감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죠? 주고받는 건데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거나 이런 사랑도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방금 전에 사랑이 사람들 간의 소통과 공감에서 생기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1,000만 가구가 넘는데요. 두세 집 중에 한 집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 다 키우는 고양이나 개를 사랑하죠. 미워서 키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키우지. 얼마나 이뻐요. 물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개의 마음도 다 읽고 개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동물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소통한다고 하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너 지금 배고프지? 화장실 가고 싶지? 일방적으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감정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주재료인 사람들 간의 소통,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이루는 감정,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랑이 병이 든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사랑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본연의 사랑이라기보다 좀 일방적인 측면이 많지요. 왜 그러냐?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 욕망들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그래요. 첫 번째, 김치의 주재료가 배추인데 워낙 김치가 다양한 부재료와 다양한 양념과 복잡한 그 조리 과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배추 말고 무로 만드는 김치, 여러 가지 김치들이 있듯이 사랑에도 사람들 간의 소통이, 원래 사랑의 주재료는 사람들 간의 소통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감정들, 욕망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랑이 병이 들기도 한다. 일방적인 사랑은 사실은 병든 사랑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김치의 맛은 무슨 맛이다?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그냥 매운맛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 김치의 매운맛이 고춧가루의 매운맛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맵기는 매운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양념들이 막 들어가고 양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배추를 또 이렇게 그 배추가 숙성이 되고 또 거기에 배추만의 숙성된 배추의 그 식감 이런 것까지 다 작용해서 나오는 김치만의 독특한 매운맛이거든. 고춧가루 한 숟가락 먹는 거하고 김치 한 젓가락 집어 먹는 거하고 똑같은 맛이 아니죠. 이건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알죠. 그게 어떻게 똑같은 맛이냐. 매운맛인데 매운맛이 아니지 이거는. 매운데 매운 게 아니야. 그냥 그거는 김치 맛이야.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치의 대표적인 맛은 매운맛이다. 그러면 사랑의 대표적인 맛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착입니다. 집착. 그런데 김치의 매운맛이 고춧가루 맛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그냥 집착은 이거잖아요. 새로 차를 사고 싶거나 저 차가 너무 가지고 싶어. 일종의 집착이죠. 근데 이거하고 사랑의 감정하고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 안 하죠. 마치 김치의 매운맛과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똑같이 생각 안 하듯이 김치의 매운맛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부재료들과 양념들과 그다음에 그걸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막 숙성을 시키면서 등등등 해서 매운맛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매운맛이고 그 자체만의 특징이 있는 매운맛.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집착도 마찬가지죠. 앞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소통과 공감에서 발생하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과 욕망들인데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과 욕망들이 작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오는 집착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한 집착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감정이란 사랑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많잖아요. 즐거움, 행복, 설레임,
쓰라림, 질투, 뭐 미움, 뭐 외로움, 온갖 감정들이 다 있어요. 이런 감정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 그 사람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지배욕, 다시 말하면 권력욕이야. 아니 웬 사랑에 권력이 나오냐 그러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 좋아서 그냥 네 좋고 내 좋고 우리 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막 이러다가 한 명이 나 이제 당신 싫어졌어. 우리 헤어져.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이러한 나는 너를 지배한다는 감정이, 욕망이 사랑 속에 나도 모르게 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보고 헤어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내가 지배할 수 없지만 너는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다 퉁치죠. 이 사실은 지배욕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지배하고 있다. 소유욕이지.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욕이지. 이런 욕망까지 사랑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고 김치의 매운맛이 업그레이드된 매운맛이듯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집착 역시 업그레이드된 집착.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것은 업그레이드된 집착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소유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배하고 싶으니까 이런 감정을 내가 가지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감정이죠.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가지는 서운함. 어릴 때는 내가 눈빛만 줘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애가 우리 좀 크고 나니까 사람을 사람같이 안 봐. 집에 있는 냉장고보다 더 못해. 엄마는 있는지 없는지도 아들 안중에도 없어. 그 소외감, 서운함 그런 게 왜 생깁니까? 다른 게 없어요. 어릴 때 품 안에서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 대한 소유욕과 지배욕이 내 안에서 막 생긴 거예요. 왜냐? 내가 케어를 안 해주면 100일짜리 애는 내가 몇 시간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의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다. 이 아이는 누구 거다? 내 거야. 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각이 아니지, 이거는. 마음이 내 안에 그냥 나도 모르게 차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집착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된 집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업그레이드 된 집착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했던 보살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말을 하면서 아들 생각을 하면 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지. 내 자식인데 내보다 먼저 갔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슬픈 일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업그레이드 된 집착이다. 이걸 우리는 두 번째로 알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김치가 제대로 김치 맛을 내려면 김치가 익어야 되죠. 생김치는 김장 막 한 김치는 김치 맛이 안 나잖아요. 익어야 됩니다. 숙성을 해야 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냥 뭐 관심, 호기심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사이에 뭐 성욕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그 관계에서 반드시 사랑이 나오려면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좀 표현을 포괄적으로 하자면 공력이 들어가야 돼요. 공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가지고 뭐가 생겨야 되냐 하면 친밀감이 생겨야 돼요. 친밀감.
아무리 네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일로 자식을 놓자마자 입양을 보냈다.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한 30년 뒤에 다시 그 자식을 만났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30년 동안 내 손에서 키운 자식에게 느끼는 감정하고는 그런 감정과 똑같다. 절대로 같지가 않죠. 사랑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력이 들어가야 돼요. 김치가 제대로 맛을 내려면 익어야 되듯이 사랑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밀감이 생겨야 된다. 친밀감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래요.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영역,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타서 비좁은 지하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부대낄 때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불편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는 이 공간까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문화마다 달라요. 동양권은 이게 작고 서양권은 이게 커요. 동양권은 40cm라는 데도 있고 1m라는 데도 있고 요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의 그 사적인 공간 1m 거리 안에 내지는 40cm 거리 안에 들어와도 타인이 남인데 들어와도 내가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친밀한 사람이죠.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공간, 내 사적인 영역 안에 그 사람이 들어와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감정이 친밀감이에요. 이런 친밀감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게 문화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 어디서 제가 우연히 텔레비인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좀 스웨덴인가 그쪽에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제 선진국이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줄 간격이 한 3m는 돼요.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쪽 북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심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2, 3m는 떨어져야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줄을 서는데 한 2, 3m씩 떨어져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마다 달라요. 이런 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근데 친밀감은 그 안에 타인이 들어와도 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킨십을 하려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내 자식이다. 그러면은 계속 품에 넣고 그냥 있고 싶잖아. 그죠? 그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친밀감은 그 사람이 사적인 공간에 들어와도 거부감을 안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A라는 사람이 나의 사적인 공간, 예를 들면은 1m 안에 들어와도 거부감을 내가 안 느낀다. 여기는 내 사적인 공간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내 거야. 이 안에 있는 사람도 내 거야. 라고 하는 감정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욕구가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유욕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감정은 필연적으로 소유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왜냐? 친밀감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대충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김치의 재료, 김치의 맛, 그 다음에 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 사랑도 이런 3가지 요소가 있더라. 근데 김치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한 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김치라고 안 하고 묵은지라고 이야기하죠. 묵은지에는 양념이 있습니까? 우리 묵은지 먹을 때 양념 있는 채로 안 먹잖아요. 양념은 다 씻어버리고 먹죠. 묵은지를 김치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애매하죠. 김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묵은지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는 김치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에도 묵은지 같은 게 있는 거야. 사랑에도. 배추라는 원래 본연의 재료가 오랜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1년, 2년, 3년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양념이나 다른 재료가 필요 없어. 김치만 있으면 돼. 한 1년, 2년, 3년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우리가 묵은지는 양념을 다 이제 씻어내고 묵은지만 먹잖아요. 근데 묵은지가 맛있잖아요. 그지? 묵은지로 뭐 찌개 같은 거 끓이면 진짜 맛있잖아요. 이런 사랑에도 그런 게 있죠. 사랑이 깊어지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감정들과 욕망들이 사랑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다 틀어지고 그 사람만 남는 거지. 마치 묵은지처럼. 그래서 그 사람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조건 없이. 이건 이제 정말 사랑이 깊어지면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산 부부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기에 그런 노년의 부부가 이런 묵은지 같은 그런 부부들은 사실 별로 못 봤어요.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제 기억에 의하면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 저희 영감 냄새 나서 같이 못 자겠다 그냥 맨날 그러고 같이 잘 수밖에 없을 때는 머리를 반대쪽으로 두고 잤어요. 냄새도 맡기 싫다고 막. 왜 웃어요 근데? 남 이야기 같지 않아서 지금 웃는 거예요. 이거는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묵은지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은 김치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굳이 말을 하자면 업그레이드된 집착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랑을 대해야 되나. 모든 부모님들의 숙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애 잘하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 나이에 연애를 해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 손자를 대할 때, 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냐. 결국은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연기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처세를 할 것인가. 연기법다운 처세가 뭐냐? 결국은 이겁니다. 연기법에 입각한 처세술은 두 가지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지나간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랑도, 미움도,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다 지나간다. 왜냐?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무상하다는 말은 항상하지 않다. 영원불멸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화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람도 지나고 나면은 땀방에서 자고 싶다 그러고 머리 돌리고 자라 그러고 이 영감이 이러는 게 사람 마음이다. 다 지나간다. 아까 말했던 보살님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5년 뒤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10년 뒤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보살님이. 아니죠. 물론 아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겠지만 지금처럼 말 꺼내려고 하면 감정이 그냥 북받쳐서 눈물이 뚝뚝뚝 흐르고 그러진 않겠죠. 다 지나간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명심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기법에 입각한 처세술. 두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 진인사, 사람의 일을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열심히 해야 돼. 세상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역시도 나의 운명 안에 포함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그러나 대천명, 결과는 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니까 자식들도 내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대천명하는 자세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는 하되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된다. 왜냐? 사람 일에는 내가 알 수 있는 것과 내가 미처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인연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슈퍼컴퓨터도 다 분석을 못해. 너무나 많은 인연들이 작용하니까. 물론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나의 노력이겠죠. 나의 사랑, 애정.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많은 인연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뭐 따로 하늘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보고 성적표를 매겨가지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인연이 우리들에게 오고 가고 우리들을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대천명의 자세. 하늘의 뜻을 대기한다.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사랑을 대할 때도 자식을 대할 때도 우리는 연기법에 입각한 처세술. 첫 번째는 다 지나간다. 이런 마음. 두 번째는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은 동지 회양일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가셔서 김치를 먹으면서 오늘 조지 스님이 사랑은 김치다 라고 이야기한 걸 한번 되새기면서 김치를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